나마란에게 생매장된 공주. 그녀는 이 도시를 다스리던 왕의 딸이었다. 어느 날 공중목욕탕으로 가는 길에 상점에 앉아있던 나마란을 보고 그의 멋진 모습에 반해버렸다. 그때부터 그녀의 머리에선 그의 모습이 잠시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새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엔 감정을 억눌러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명상으로 그의 환상을 쫓아보려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공주라는 자존심까지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불안감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다. 사랑의 열병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진짜 환자가 되고 말았다. 증세를 유심히 살피던 유모가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다. 유모가 다그치는 바람에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모의 짐작대로 그녀는 나마란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던 것이었다. 유모는 공주의 처지를 애처롭게 생각하여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유모는 나마란을 여자로 변장시켜 궁전으로 데려왔다. 공주는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작은 방에서 며칠을 보낸 후에 들어올 때처럼 안전하게 궁전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여자로 변장해서 가끔 그녀를 찾아와 주었다. 공주가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나마란에게 가는 일도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그녀는 느닷없이 그를 찾아가서 놀라게 해주는 것을 즐겼다. 그런 행동이 그녀의 사랑을 그에게 알려주는 증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공주는 새끼를 따라 걸어서 그의 집을 찾아갔다. 공중목욕탕을 오가면서 여러 번 봤던 까닭에 그의 집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노예가 문을 열어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이 도시의 공주다. 내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주인님은 지금 손님과 계십니다. 어떤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내일 다시 오십시오. 여자라는 말을 들은 그녀는 질투심을 이길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다. 나마란이 예쁘게 생긴 처녀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애정 어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공주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그 여자가 기를 쓰고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녀 손에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나마란에게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나마란은 공주 앞에 꿇어 앉아 용서를 빌었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공주는 그의 맹세를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술을 권했다. 꽤 많이 마시자 취기가 돌았다. 나마란은 공주가 취한 것을 보고 그녀를 칼로 찔렀다. 그녀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공주가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커다란 자루 속에 넣어 마을 밖으로 나갔다. 내가 그녀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으로. 나마란이 구덩이를 파는 동안 공주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고통에 찬 신음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매정한 사내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구덩이 속에 파묻어 버렸다. 그 야만인은 공주를 생매장시키면서 낄낄대고 웃었다. 당신이 내 편지를 전해주었던 마야르라는 사람은 궁전을 드나들던 상인입니다. 나는 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내가 겪은 일을 전하면서 내가 복수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자,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어요. 더 일찍 알려줘야 했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저 배신자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망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저지른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겠죠? 당신이 정의의 편이라면 내가 나마란처럼 비열한 사내를 죽인 것에 박수를 쳐야 할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함께 궁전으로 돌아가요. 내 아버지 이 도시의 왕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내가 겪은 일을 거짓 없이 털어놓으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커다란 은혜를 내리실 겁니다. 아닙니다, 공주님. 저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공주님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맹세코 그런 생각은 눈곱만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주님의 서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공주님은 제 호의를 저버리고 제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복수를 부탁하지 그러셨나요? 그랬더라면 저는 공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을 것입니다. 물론 나마란이 정당한 죗값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를 죽음의 문턱에 몰고 갔다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그를 공주의 코앞에 던져주어 그를 죽게 만든 것이다. 나는 도시를 떠났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쯤 나는 초원에서 밤을 보낸 대상을 만나 그들의 일행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가고 싶어 했던 바그다드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떠났다. 나는 무사히 바그다드에 도착했으나 곧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돈이 떨어진 것이다. 그 많던 재산은 사라지고 수중에는 금화 한 잎이 전부였다. 나는 일단 금화를 은화로 바꿨고 그것으로 향내 나는 사과꽃, 당밀꽃, 수국화, 장미꽃을 샀다. 그리고 부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담을 나누는 피카보리와 물과 하그포도를 빚어 만든 술집을 찾아가 꽃을 팔았다. 모두가 원하는 꽃을 하나씩 집었고 흔쾌히 물건 값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다. 평소처럼 그날도 피카집을 찾아가 꽃을 팔고 있었다. 구석에 노인 한 분이 있었지만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앞을 지나치자 노인이 나를 불러 세웠다. 이보게 다른 사람에게는 꽃을 팔려 하면서 왜 내 앞은 그냥 지나가는 건가? 나는 꽃을 가질 자격이 없어 보이나 아니면 내게 돈이 없어 보이나?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 꽃을 전부 할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꽃바구니를 통째로 노인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사과꽃 하나를 집어들더니 내게 자기 곁에 와서 앉으라고 했다. 내가 앉자 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뭔지 물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대답 아니 내 목소리를 들은 노인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노인을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노인은 떠나려는 듯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지갑에서 금화 10개를 꺼내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노인의 후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꽃값으로 금화 한 잎을 선뜻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 노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음 날에도 나는 피카집을 찾았다. 노인은 전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제일 먼저 노인을 찾아가 꽃바구니를 내밀었다. 노인은 쑥국화를 집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당겨 옆에 앉히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노인의 재촉을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결국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노인에게 전부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노인이 내게 말했다. 자네 아버지를 잘 알고 있지. 나도 바스라에서 온 상인이니까. 내겐 자식이 없어. 앞으로 자식을 가질 가능성도 없고 자네가 마음에 드는구만. 자네를 양자로 삼고 싶네. 자, 내 아들아. 이제 지나간 불행은 잊도록 해라. 이제 압델라지즈보다 더 부자이고 너를 누구보다 사랑해줄 아버지가 생기지 않았느냐. 미천한 나를 양자로 삼아준 것을 노인에게 감사하며 그의 뒤를 따라 피카집을 나섰다. 노인은 그가 묵고 있던 커다란 여인숙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을 따로 마련하고 노예까지 딸려주었다. 노인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 나에게 멋진 옷을 가져다 주었다. 마치 나의 아버지 압델라지즈가 살아있어서 귀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 언제 빈곤과 불행에 허덕인 적이 있었냐는 듯 나는 옛날의 서름을 잊었다. 노인이 바그다드에서의 일을 끝내자, 즉 바그다드에 가져온 물건을 모두 팔아넘기자 우리는 고향인 바스라로 향했다. 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내 친구들은 내가 바스라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사람의 양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놀라워하고 부러워했다. 나는 노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무척 노력했다. 다행히 노인도 나의 헌신적인 노력에 기뻐하며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아불카세마, 너를 바그다드에서 만난 것이 내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던 모양이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나는 노인을 위해서 모든 일을 미리 알아서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다.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노인의 말동무가 되었다. 잠시도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